요즘은 종이 사전을 잘 안 쓰죠. 영어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단어를 찾아봅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 예전에 수업 중에 학생이 어떤 단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봐서 책상 위에 종이 사전이 있어서 그냥 딱 집어들고 단어 뜻을 이렇게 찾아서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렇게 놀라냐고 하니까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냐고 해요. 자기들도 한번 종이서전을 써본 적이 있는데 단어 하나 찾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도저히 쓸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저는 종이사전으로 단어를 찾을 때 웬만하면 3번 넘기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종이사전을 찾을 때 딱 한 번에 찾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비동사예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찾아본 단어가 바로 비동사예요. 최소한 300번은 넘게 찾아본 것 같아요. 비동사는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고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비동사를 수백 번 찾아보나요? 우리가 흔히 모르는 단어를 찾기 위해 사전을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 때문에 사전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하면서 비동사 때문에 해석 안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That's the way it is나 I'm not what I used to be와 같은 문장들이 그렇죠. 모두 다 아는 단어들인데 이상하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비동사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더 이상 비동사를 사전에서 찾아보지 않습니다. 비동사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마스터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동사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비동사는 크게 이다와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물론 비동사가 진행 시제나 수동태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이건 비동사가 일종의 조동사적 성격으로 쓰이는 거라 제외하고 비동사는 이다와 있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전 동영상에서 언급한 유명 인터넷 영어 강사의 비동사에 대한 이상한 견해 때문에 유튜브를 좀 뒤져보니까 비동사를 정말 희한하게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영어 강사들의 비동사에 대한 잘못된 설명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분들의 동영상 강의를 보면 대표적으로 비동사의 의미에 이다, 있다 이외에도 하다가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우선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때 이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형식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보어의 자리에 명사가 올 경우 정확하게 다 또는 이다로 해석돼요.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그냥 다를 붙이고 받침이 있으면 이다를 붙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그녀는 똑똑한 소녀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가 올 경우 정확하게 이다로 해석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똑하니 똑똑하다로 바뀌니까 이다가 아니라 하다로 해석되는 것처럼 보이죠. 건강하는 건강하다, 착하는 착하다 이 설명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맞으려면 모든 형용사를 동사로 바꿀 때 이 법칙이 적용되어야 해요. 말하자면 예쁘는 예쁘하다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하다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사 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형용사에서 니은을 탈락시키고 다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비동사를 하다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어의 모든 형용사들이 이렇게 니은만 탈락시키고 다를 붙이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귀여우는 운을 탈락시키고 비읍과 다를 붙여서 동사의 형태로 만듭니다. 귀여우다라고 하지 않고 귀여하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귀엽다라고 하죠. 자, 한국어의 형용사 잘생기는 동사의 형태로 바뀔 때 잘생겼다가 됩니다. 잘생기하다도 아니고 잘생긴다도 아닙니다. 영어는 형용사를 서술적으로 사용할 때 단순히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전혀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형용사를 서술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대단히 복잡하고 불규칙합니다.
영어의 비동사의 의미에 하다를 추가해야만 한다면 비읍다, 겼다 이런 등등 수없이 많은 의미들도 함께 추가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형용사의 변화들은 단지 한국어에만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본질은 그녀는 똑똑한 상태이다, 그녀는 예쁜 상태이다, 그녀는 귀여운 상태이다, 그는 잘생긴 상태이다, 모두 뭐뭐한 상태이다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동사의 의미를 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영어 강사들은 사실상 한국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He is handsome. 그는 뭐하다. 그는 잘생겼다. 방탄진처럼. 그는 잘생겼다. 그러면 그는 잘생겼다라는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어떠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강사의 강의를 보면 참 웃기는 게 비동사를 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예문은 he is handsome을 들어놨어요.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녀는 제 사촌입니다. My cousin. 주어는 어떤 사람, 내 사촌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죠. 정책. 그녀는 되게 똑똑해요. smart, 똑똑한 상태. 해석을 보시면 이다가 아니에요. 내 사촌이다. 요거는 말이 돼도 똑똑해, 똑똑해이다 이런 거 아니죠? 그리고 이 여자분 설명은 더 웃긴데 자기가 she is my cousin을 그녀는 내 사촌이다라고 해석해 놓고 비동사는 이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녀는 내 사촌이다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말끝을 흐려요? 그녀는 내 사촌이다로 해석되면 비동사는 이다의 의미를 가지는 게 맞죠. 자, 이 여자분도 앞에서 본 여자분과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여자분은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올 경우 하다로 해석하라는 거고 이 여자분은 아예 이다든 하다든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비동사가 링킹 벌브인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비동사는 연결동사입니다 라고 자기가 떡하니 써놨죠? 이 문장을 영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The verb be is a linking verb 이렇게 형작될 거 아니에요. The verb be와 a linking verb를 비동사 is로 연결해 놨잖아요. 비동사는 연결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연결동사이다. 이다 맞잖아요.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이 완전히 모순되는 말이죠. 그녀는 똑똑한 상태이다와 그녀는 똑똑해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거의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는 이다의 의미를 가지는 게 맞죠. 똑똑하다는 형용사 똑똑한에서 니은만 탈락시키고 종결형 어미 다를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지만 비동사가 일형식 동사로 쓰일 때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비동사 뒤에 장소의 부사구가 오거나 아니면 유도부사구문에서 쓰이는 경우 비동사가 있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전만 좀 찾아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녀는 지금 제 차에 있습니다. 차 안에 있는 거 in my car 전치사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겠죠. 차에 있어. 차에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런데 이 여자분은 아예 사전에서 있다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안 찾아봤나 봐요. 그냥 비동사는 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다가 마치 자기가 생각해낸 것처럼 she is in my car에서 is는 이다가 아니라 있다로 해석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동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비동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동영상의 제목이 더 큰 문제예요. 그동안 잘못 배운 비동사의 진짜 의미와 역할 꿰뚫어보기.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영어 강사라는 사람들이 한국 영어 교육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점이라고 했죠. 자기만 비동사의 의미를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만 한번 찾아보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비동사는 이다가 아니라는 설명은 못해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대놓고 영어 교육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선생님들이 비동사에 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동사에 되다의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어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이렇게 he wants to be a pilot when he grows up 이 예문에서 비동사와 become이 같은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he will be a pilot과 같은 문장의 비동사를 이다로 해석해서 그는 파일럿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대단히 이상하죠. 그런데 이 문장의 현재 시제 he is a pilot은 그는 파일럿이다로 해석하고 과거 시제 he was a pilot은 그는 파일럿이었다로 해석하죠. 시제만 다를 뿐 완전히 같은 구조인데 미래 시제에서만 이다가 아니라 되다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는 이렇게 미래 시제나 두 번째 문장처럼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 그러니까 원트와 같은 동사의 목적어인 투부정사로 쓰이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문장처럼 동명사로 쓰이는 경우에 비동사가 되다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세 번째 문장도 미래 의미가 있어요. 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미래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동사가 미래 시제에 쓰이거나 미래적 문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보통 되다의 의미로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동사의 이다와 되다의 의미가 완전히 분리되느냐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금 설명했지만 시제만 다를 뿐 완전히 같은 구조인데 미래 시제에서만 이다가 되다의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존 쿠삭 그리고 카메론 디아즈 주연의 존 말코비치 되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어 제목은 Being 존 말코비치였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존 말코비치 되기이지만 사실은 존 말코비치 임 또는 존 말코비치 이기 이런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Being 존 말코비치를 정확히 해석하자면 존 말코비치 되기와 존 말코비치 임, 요 사이에 어디쯤이에요. 실제로 챗 GPT에 he wants to be a pilot과 he wants to become a pilot의 의미 차이를 물어보면 아주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는데 he wants to be a pilot은 과정보다 목표에 중점을 두고 he wants to become a pilot은 파일럿이 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동사의 되다의 의미는 독립적으로 떼어서 보기보다는 이다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반은 도대체 왜 비동사의 의미를 존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존재는 명사잖아요. 동사와 명사를 구분 못하나? 거의 모든 사전들이 비동사가 있다 의미로 쓰일 때 exist, 존재하다와 유의어라고 설명해요. 존재하다도 아니고 비동사가 존재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being이 존재죠. being은 동명사가 명사화된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사전에서 being을 찾아보면 존재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People are social beings.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아주 대표적인 예문이죠. 제가 이 강사의 강의를 쇼츠로만 봐서 비동사가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강의를 찾아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영어 선생님들이 좀 섣불리 강의하지 말고 영어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좀 강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유튜브 강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제가 강의를 자주 쉬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본업으로 바쁘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하고 다른 관심사들도 있고 그래서 좀 동영상 제작하는 것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즘 좀 정치가 너무 재밌어서 지난 계엄 사태 이후로 좀 관심이 그쪽에 많이 가네요. 지금도 동영상 편집하는데 김문수와 한덕수 단일화 문제로 3일째 쇼를 하고 있어서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느라 정신이 없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어에 대한 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 스스로 공부해야 할 필요도 있고 교재 정리도 좀 해야 하고 생각도 많이 해야 하죠. 이전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제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샤이앤 테일러 씨와 같은 분들과 접촉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왜곡되고 틀린 정보를 알려드릴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거든요. 인터넷과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좋은 정보들도 많지만 또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업로드 한 주 밀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업로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빨리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추천 및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스트 잉글리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